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4일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습니다. 합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후 중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15개국의 주한 외교단이 K방산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외교단은 경남 창원에 있는 우리 무기체계 생산 현장에 방문해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외교단에게 이번 방문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3개국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인용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의 헌법 위배가 중대하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주문을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직위는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며 앞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맞춰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아직 북한에서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감시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정찰기와 레이더, 열상 감시장비 등 감시장비 운용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들도 정위치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후부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의장이나 각군 총장 등은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작전 사항이나 복무 강화 등을 전군에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해 활동으로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대 운영 지침도 4일 하루 동안 변경됩니다. 세부적으로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1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인도에 약 3,7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 뉴델리 주 인도 한국대사관에서 이성호 주 인도 한국대사, 손재일 대표이사, 아룬 람찬다니 L&T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에 따라 인도 기업인 L&T와 함께 K9 자주포 계약 물량을 2030년 9월까지 인도 육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 2017년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0년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계기로 K9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됐습니다. 특히 현재 인도와 협상 중인 대공체계 사업의 수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인도는 현재 육해공 통합작전 능력 향상, 인프라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군 개혁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을 넘어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각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15개국 주한 외교단이 우리 방산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첨단 무기 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했다고 3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단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1차관은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을 주한 외교단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라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호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 진압에는 우리 군 대형 헬기의 활약과 이를 운용한 우리 장병들의 노력도 보탬이 됐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공군 제6탐색 구조비행전대는 풍부한 담수 용량을 자랑하는 CH-47, HH-47, HH-32와 함께 불길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CH-47 헬기는 한 번에 최대 5,000리터의 물을, HH-32는 최대 3,00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고 진화 임무 후 인근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다시 담으면 시간당 3회 이상 임무가 가능합니다. 남다른 용량은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이유지만 이건 표면적일 뿐 진정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대형 헬기 트리오가 단비처럼 종횡무진 활약할 수 있도록 이를 운용한 장병들이 있어서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했지만 현장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갔던 산불 현장에서는 그래도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 산불 화재 현장에서는 바람도 강하고 물을 정확한 위치에 뿌려야 하는데도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거센 강풍은 워터바켓에 물을 퍼나르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심한 연기는 시야까지 제한해 헬기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연기로 자욱했고 민관군 헬기 20여 대가 서로 산불 진압 경로가 얽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워터바켓을 장착하고 비행하게 되면은 이제 항공기 속도 제한과 선회각이 제한되어 전반적인 항공기 기동성이 매우 저하됩니다. 물을 뿌리면 더 큰 난관에 부닥칩니다. 지면에 가깝게 내려가기에 바람은 더 거세지고 헬기 안으로는 연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 시야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데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져 헬기가 심하게 요동쳐섭니다. 물을 방수하게 되면 항공기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상승을 하는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조종사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점점 대형화되는 산불 추세에 걸맞춰 우리 정부는 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보여준 이번 지원은 적재적시에 필요한 전력을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투입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 대응과 북한 인권보호를 비롯한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세 나라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원격 근무 프리랜서로 위장 취업한 뒤 해킹 공작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의 IT 전사들이 최근 유럽으로 위장 취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연구한 구글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지역에서 북한 IT 전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난해 10월부터 증가해 최근 6개월간 왕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깃이 된 주요 국가들 중에는 독일과 영국, 포르투갈 등이 있다고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의 제이미 콜리어 수석 고문이 블로그 게시물로 밝혔습니다.
과거엔 북한 IT 전사들의 공략 대상이 미국 기업들 위주였고 지금도 미국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법무부 등의 사법 처리 압박으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 IT 전사들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미국 등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이력서를 내고 원격 근무 프리랜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원격 근무 프리랜서 한 명이 최소한 12건의 신원을 내세워 방위산업계와 정보 분야의 여러 조직에 취직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부를 위해 불법 수익을 창출한 혐의로 개인 2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의 국방 안보 소식들을 정리해 전하는 주간 안보 이슈입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4월 첫 주간 안보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영남권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입니다. 민관군 너나 할 것 없이 온 힘을 다해 대응한 끝에 주불은 모두 잡았습니다. 우리 장병들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주 넘게 대형 산불 확산을 막고 불을 끄기 위해 우리 군은 헬기 390여 대, 9,0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KFN 뉴스도 취재진을 파견해 피해 현장에서 힘을 합쳐 일상으로의 회복에 힘쓰는 모습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렇게 산불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에 경계를 늦출 순 없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수호 주간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46용사 15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15년 전 서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며 장병 46명이 전사한 것에 대해 그 희생을 기억하고 호국 정신을 되새긴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날인 3월 27일엔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구조 작전을 하다 전사한 고 한주호 준이 추모식이 거행됐고 28일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 영웅을 기린 10번째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란 주제로 거행됐습니다. 다음은 봄이 오면서 혹한기와 함께 군 야외 훈련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유격 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첫 테이프는 육군 3보병사단 맹호여단 청호대대가 끊었는데 훈련 2일차였던 지난 2일엔 유격 체조를 시작으로 기초, 산악 장애물, 참호 격투로 이어지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장병들은 전투 능력 향상에 전력 투구한다는 각오 아래 유격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다른 부대들 역시 짜여진 일정 아래 유격 훈련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소식입니다. 올해로 예비군 창설 57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 주간을 예비군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등에선 기념식을 가져 모범 예비군과 단체에 대한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또 이를 기념해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 예비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 전력의 또 하나의 축인 예비군에 대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안보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의 개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이미지 속 F-47은 전익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투기는 형태에 따라 그 임무와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어떤 특성을 띠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후퇴익, 전익, 데이터익 등등등 각양각색의 형상을 뽐내는 전투기들. 이 형상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베일에 가려졌던 미국의 6세대 전투기가 공개됐습니다. F-22의 뒤를 이을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F-47의 형상입니다. 공개된 이미지 속 F-47은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전익기라고 부릅니다. 전익기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 날개가 없고
납작한 형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는 동체와 주날개, 수평 수직 꼬리날개 접합점에서 상당한 저항이 발생하는데요. 꼬리날개를 제거하고 동체 전체가 하나의 날개 형태를 이룸으로써 항공 역학적으로 공기의 저항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이 바로 전익기입니다. 이러한 형태 덕분에 연료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항속거리와 항속시간도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외부 구조물이 적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아진답니다. 이처럼 전투기의 형태는 꾸준히 변해왔는데요. 각 형태와 기종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의 F-86 세이버, F-5 등 2세대 전투기에는 주로 후퇴익이 사용됐습니다. 후퇴익은 주날개가 동체로부터 일정한 각도로 젖혀진 형태인데요. 이러한 형상은 전투기의 속도가 초음속을 돌파하면서 필요해졌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하게 되면 소닉붐이 발생하며 기체에 큰 충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직선익보다 후퇴익이 충격을 더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전투기에서 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전투기들을 보면 주날개가 후퇴익이 아닌 종이비행기처럼 삼각형의 형태를 띠는데요. 이 형태를 델타익이라고 부릅니다. 델타익은 주날개와 수평 꼬리날개가 연결된 형상으로 고기동 비행에 적합한데요. 일반적인 후퇴익보다 넓은 날개 면적으로 양력이 잘 발생하고 수직 꼬리날개가 있어서 안정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공중에서 적의 공격과 탐지를 빠르게 회피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에 적합합니다. F-22와 F-35의 경우 주날개는 델타익 형상이지만 한 개의 수직 꼬리날개가 아닌 사선으로 살짝 누운 형태의 꼬리날개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인데요. 이러한 꼬리날개 형태를 비롯해 매립형 무장, 반사각 설계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향상했습니다. KF-21 보라매 역시 5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형상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 4.5세대를 넘어 향후 스텔스 성능이 더욱 향상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각각의 특징,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전투기가 등장하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해군본부에서 지휘관 협업회의를 주관하고 군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해군은 회의에서 꽃게 성어기 도래에 따른 적 도발 대비 선제적 대응 태세 유지와 장병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신념화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압도적인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부대별, 분야별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육군 36보병사단 기동대대가 강원 원주시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했습니다. 수리온 헬기 2대와 미군 UH-60 헬기가 투입된 훈련은 상호 운용성을 배양하고 공중기동 및 헬기 하강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해군 해양의료원 해양의학지원소가 해군 최초로 전투부상자 처치, TC3 전문교관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의학지원소는 국군의무학교가 주관한 전투부상자 처치 전문교관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해양의학지원소는 올해 전문교관 70여 명을 길러낸다는 방침입니다.
4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대체로 맑은 가운데 스모그의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부 일부 지방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야간부터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려져 21시 이후 1mm 미만의 약한 강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5에서 20mm가량의 강수가 예상되며 야간 21시 이후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과 산악 지역으로는 강풍이 동반되겠으며 동부 산악 지역으로는 눈이,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뇌우가 발달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원주 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도 서울 12도, 대구 16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작전은 야간부터 서부 지역의 강수로 인해서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화요일까지 대체로 양호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전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비는 수요일 야간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기상 예보 잘 확인하시어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적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 및 분석하고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전장 주도권을 유지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군이 될 것입니다. KF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